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궁금했던 적 많으시죠? 바로 그 복잡한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아주 매력적인 학문, 사회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 DNA, 포크레인, 그리고 야누스. 어떠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세 단어 안에 사회과학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이 세 단어 모두가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다채로운 성격을 정말 완벽하게 비유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유들 속에 숨겨진 사회과학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사회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회를 위한 궁극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DNA가 생명의 설계도인 것처럼 사회과학은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근본을 파악하게 해주고요. 또 포크레인이 땅을 파서 건물의 기초를 다지듯이 사회과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죠. 왜 어떤 사회는 잘 살고 어떤 사회는 가난할까? 같은 정말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학문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흥미진진한 사용설명서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이 어떤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해보죠. 사회과학이라는 넓은 세계는요, 크게 두 개의 영토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야누스의 두 얼굴이 등장합니다. 한쪽 얼굴은 경영학이나 경제학처럼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분석해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른 쪽 얼굴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처럼 사람과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간 행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죠. 자, 이제 지도에서 몇 군데를 꼭 집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학 전공 몇 가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뭘 배우고 졸업 후에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경영학입니다. 아마 가장 친숙한 이름일 텐데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큰 기업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영학은 바로 그런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인재를 뽑는 것부터 신제품 마케팅까지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다루는 거죠. 경영학에서 성공하려면 창의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졸업생들은 기업의 문제를 진단해주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예 자신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그런 창업가의 길을 걷는 경우도 많고요. 다음은 행정학입니다. 경영학이 기업을 위한 학문이라면 행정학은 국가를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만들까? 혹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도시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려면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날카로운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졸업하면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새로운 환경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공공정책 분석과 또는 비영리단체의 리더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사회복지학을 살펴볼까요? 이 분야는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회복지학은 바로 그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 시스템을 연결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바로 그 공감 능력이요, 학교 상담사가 되어 학생들의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거나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정책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각 분야에 필요한 열정과 역량을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사회과학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생각들이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가장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사회과학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파고드는 학문이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관심도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과학이 다루는 데이터는 결국 실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한 뜨거운 호기심과 열정 없이는 결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 오해. 사회과학은 수학을 피하는 사람들의 도피처다? 이건 역시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현대 사회과학은 데이터로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대규모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읽어내고 경제학자들이 금리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델링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게 바로 수학과 통계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오해들을 걷어내고 나니까 어쩌면 이 길이 바로 내 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핵심 자질을 가졌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뉴스를 보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배경을 파고드는 걸 즐기는 편인가? 친구랑 토론할 때 복잡한 주장의 핵심을 딱 짚어내는 걸 잘하는 편인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회과학도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융합입니다. 기후변화나 가짜뉴스 같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더 이상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학문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권력의 원리를 탐구하는 전통적인 정치 외교학과, 정보의 흐름이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하는 정보 미디어학. 이 둘을 결합하면 어떤 전문가가 탄생할까요? 바로 수백만 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정치 데이터 과학자나 온라인상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맞서 싸우는 디지털 외교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융합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정말 무한대로 넓혀줄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은 수많은 도전에 부딪히고 있고 이 도구 상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구 상자에서 어떤 도구를 꺼내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사회과학의 진짜 시작입니다.